줘야 되지. 정원이가 이게 고상 관련 사항이고, 영어 수학에 관심이 있으면 밑으로 보셔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고상 관련돼서 어차피 자체 교재는 학원에서 1월 전에 구입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1월달 수업 오면서 보시면 되는데, 수능 특강은 거기 써있는 대로 외부 교재잖아요. 이래서 이 수능 특강 중에 자기 선택 과목만, 그러니까 선택이 만약에 화작이면 화작만 구입하시는 거고, 언내면 언내만 구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 구입입니다. 근데 이것만 외부에서 구입하시면 되는데 2024년도에 출시된 교재를 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음 주 전에 문자로 한번 안내를 할게요. 그 사진하고. 네. 앞에 무슨 알그림인가 뭐 이렇게 있어서 눈동자 있고 뭐 좀 그런 거고요. 일단 표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오프라인 를 못 구하면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시던지 쿠팡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고 남아있는 걸 알고 있고, 아니면은 EBS, IS 이북으로 구입하셔도 돼요. 그래서 고3 같은 경우는 수업이 실제는 2시간 정도를 수업하고 30분씩을 이걸 학원에서 풀게끔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연습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내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신에서는 언매를 해도 실제 수능은 뭐 하다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능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고3 들어가서 자기는 수시만 할 거라고 해도 최저는 필요합니다. 물론 전 처음부터 어차피 학교는 1,000원이에요. 이러면 딱히 뭐 최저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는 수시도 있어요. 실제로. 가천대 같은 경우 올해 1,000명 정도를 내신 자체를 안 보고 학교에서 자체 시험하고 수능 최저 이렇게만 들어가기도 했어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수원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자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일부 전형에서는 그다음 내신 40% 정도하고 이제 자체 시험 이렇게 봤으니까 이거는 어떤 학교를 쓰냐에 따라 다르고 한 학교만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까지 해주는 필요합니다. 어떤 과목이든 그게 뭐 국어든 영어든 탐구든 수학이든. 특히 이게 수시에서 만약 문제가 생겨서 정시 넘어가면 학교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가 1이야.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 뭐 영어가 한 2 정도 나오고 탐구도 한 2 정도 나왔는데 수학이 6이야.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거 문과든 이과든 정시에서 상위권 학교 자체가 불가능해 됩니다. 왜냐면 상위권 학교들은 전체를 다 봐요.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하나씩 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저처럼 다 잘 보면 상관없죠. 농담한 거입니다. 제가 뭐 수능을 수능 세대긴 해요. 저도 수능이 불신감 가지 마시고 저도 수능 세대예요. 수능 제가 2세대인 거 같습니다. 1세대는 2세대인 거 같고. 자, 이 모의고사는 간단하게 큰 틀에서만 얘기하면 1등급은 80점 나왔던 시험이고 2등급이 72점, 3등급이 65점, 4등급이 56점 이 정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컷 자체가 되게 낮죠, 실제로. 근데 이게 실제는 고의 모의고사고 이 정기고사의 본시험은 실제 진짜 고의 모의고사고 고의 3단계에 봤던 모의고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2학년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봤다면 1등급은 한 84에서 5점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 돼야 되는 시험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2등급이 한 76점? 3등급이 한 70점 정도? 요 정도가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거는 5월 정도에 봤던 시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등급도 낮은 것도 있고 전체를 보면 문법 문제 오답률, 그러니까 정답률이 다 낮아요. 문법 문제는 11번의 형태가 21%, 12번이 24%, 13번이 44%, 그나마 높아요.
14번이 35%, 15번이 37%, 정답률이 5밖에 안 돼요. 전체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거는 그 과학 지문에서 25번 아까 그림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사막이 연결해서 이거 ABC 못 찾은 애들은 이 문제 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30번밖에 안 되고, 사회 지문이 26번부터 30번에 있는데 여기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게 28번. 28번 정답률이 26%밖에 안 돼요. 근데 전체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는 44번이에요. 44번은 정답률이 100명 기준으로 9명밖에 안 돼요. 그럼 91명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 시험 본 애들 다 멍청했나 봐요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도 틀렸다면 역시 어려운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주관적이니까. 시험은 항상 주관적이에요. 몇 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시험이 되게 불수능이야. 불수능인데 나는 95점 나왔어. 나는 불이 아니죠. 물이죠. 반대로 물수능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30점 맞았어. 예를 들어. 그럼 나한테는 불수능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 점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체감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이에요. 이건 이제 저도 이제 이따가 전체 채점을 해봐야지 알기는 하겠는데, 오전에 본 반에서 일단 7점대가 한 명밖에 안 나왔고요. 근데 이거는 원반이 안 봤기 때문에 원반 결과를 제가 좀 보긴 해야 돼요. 원반에서는 아마 8점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몇 명이라도. 만약에 우리 중에 8점대가 아무도 없다면 이 학원에,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때 아주 빡센 수업이 되겠죠. 엄청 빡센. 그죠? 작년 2월에, 올해 2월이죠. 우리 2월에 고3 제가 1반을 들어가는 반도 있었는데 6월달 정기평가 결과가 좀 안 좋아서 1반 애들도 들어가서 10분 동안 계속 잔소리했어요. 돌았냐? 왜냐 1반이니까. 학원 전체의 90점대가 3명이나 4명밖에 안 나왔고, 그 다음부터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너무 아니라다 이런 건데, 시험은 어쨌든 준비 많이 하고 자신감 많이 가지고 이래야지 잘 볼 수 있는 시험이긴 해요. 자, 문법 문제 제가 설명 다 할게요. 간단하게. 자, 문법 문제에서 11번, 12번하고 연결된 건 꼭 기억할 게 지금 모음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영원히 이럴 수 있죠. 나는 어차피 문법 안 보는데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법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형식을 하는 거고. 그럼 저는 뭐 미적이나 확통이 필요해서 했겠습니까? 저희 때는 미적 확통을 수능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저 문과인데도 미적을 배우긴 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지금 삼각함수도 기억이 안 나는 편이니까. 차연이도 5학년 수학 풀면 얻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5학년 거 왜 이렇게 어려워? 요새 제가 5학년 거 주사위 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주사위를 내가 접어서 만들고 있다니까. 너무 어려워. 자, 보면 하나 기억할 게, 여기 모음에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음의 종류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뭐? 단모음, 그 다음에 단모음, 그 다음이 이종모음인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 뭐냐면, 단모음은 2기열이나 5기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는 J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를 W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는 실제는 이렇게 이제 표시해서 반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 글자 쓰는데 이런 표시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모음도 자음처럼 혼자는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의 음절을 이룰 때 우리가 기억만 가지고는 음절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있는 거 음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음문학하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초생형의 잉은 소리값이 없으니까. 그 정도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문제에서 보면 음절이란 말과 음문이란 말은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음절은 글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음문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자음과 모음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중모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야? 이게 단모음하고 단모음이 합쳐서 만든 거니까 이중모음이 실제로 음문은 2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지만,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어. 자, 정원아, 그럼 여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 글자는 이하고 어가 합쳐진 건데, 분명히 반모음은 이 3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반모음이고,
얘가 반모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의문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정도에 대한 상식은 이 지금 지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 지문에 있는 설명을 이렇게 짧게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11번에 적절한 거야. 그러면 1번의 이중모음은 하나의 의문이 아니라 두 개죠. 지금 설명대로 움직이면. 그러니까 1번은 정답에서 탈락. 그 다음 헬피어가 축약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2번에 볼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헬피에다가 어가 돼 있으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헬피라고. 그러면 실제로 이 글자를 보면 얘하고 얘가 결합했는데 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뭐하고 뭐의 결합이야? 이거와 이거의 결합이니까 실제로는 단모음 2가 단모음 2로 교체된 거잖아요. 축약된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 이렇게 나와야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반모음은 다른 분절 의문과의 결합을 해야죠. 왜냐면 지금 반모음은 혼자 못 쓰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고 반드시 이중모음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다른 단모음하고 결합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인접한 두 개의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더라도 음절의 수는 변할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음절의 수가 3개인데 팔편은 음절의 수는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음울하고 음절은 다른 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일단 얘가 그럼 정답이죠. 어간의 단모음과 어미의 단모음이 결합하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어도 의문에서는 안 변했잖아요. 지금 2번만 봐도. 그죠? 여기도 지금 의문에서 2개인데 여도 어차피 의문에서는 2개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의문의 수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음절수가 변한 거죠. 그래서 음절과 의문은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얘기죠. 그 다음 12번. 12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러면 지금 봐봐. 1번에 볼 때 뭔 소리야? 이어터비스 못 받았어. 이것만 먹었는데? 난 못하게 이거 사용 거. 그냥 안 할게요. 실패할 것 같아. 드륵드륵을 어떻게 하는 거지? 신기하네. 자, 다과 자체는 설마 의문수는 몇 개일까요? 다과 왜야? 얘는 5개가 되는 게 맞죠. 디귿에다가 기역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 와는 이거 반모음일 거잖아요. 5개예요. 자, 그럼 물려서는 딱히 쓰지 않을게요. 물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뒤에 있는 여라고 되어 있는 게 이하고 어로 나눠질 거니까 7개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번에 볼 때 되어 얘가 되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하나, 둘, 3개죠. 왜냐면 이거는 뭐니까? 단모음이잖아요. 이거는 이중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 자음책을 볼 때 왜나 위는 단모음이잖아요. 그럼 얘는 3개예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뭐일 거야? 아까 본 대로 이렇게로 나눠질 거니까 얘는 4개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이번에 4개에서 5개 늘어난 게 아니라 3개에서 4개가 돼야죠. 오케이? 정답 2번 나왔죠? 이런 겁니다. 간단하죠? 3번까지만 볼게요. 3번은 계몽 자체를 볼 때 여로 써는 거를 발음할 때 애가 되는 경우 있는데 애라고 되어 있는 발음은 뭐야? 단모음이죠. 그러면 단모음이 발음되지 않은 거잖아요. 단모음이라고 됐으니까 확인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3번을 봐봐. 13번은 보기 이런 말 나오죠. 어미는 나타난 위치에 따라 선언어미와 어미어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언어미는 반드시 그 뒤에 다른 어미를 필요로 하는 어미로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문장의 시제를 표현한 것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한다. 선언한 어미 중에는 는, 니은, 개 등과 같은 시제와 관련된 선언한 어미도 있다. 엄한 어미는 단어를 완성할 수 있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눠질 수 있고 엄한 어미는 선언한 어미와 달리 용언이 활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엄한 어미는 꼭 기억할 게 엄한 어미는
종류가 3개라는 얘기잖아. 말 그대로 종결할 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연결할 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전성할 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3개가 다 영문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먹다 이렇게 되면 얘가 어감이잖아요. 왜? 하나씩 의미니까. 그러면 얘가 뭐야? 어미죠. 이때 어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어만어미라고 하고 얘가 종결어미가 되는 거죠. 위에 설명대로 한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었다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똑같이 어감이고 얘도 어미인데 어차피 이렇게 따라하니까 이것도 어미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 2개가 종류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얘는 위의 형태대로 어마어미지만 얘는 뭐라고요? 천만어미죠. 어미가 하나밖에 없으면 무조건 어마어미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근데 어미가 이렇게 2개 나눠져 있으면 앞에 나온 거를 선, 뒤에 나온 걸 어마어미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만약에 먹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봐야 돼? 얘는 어감이고 얘가 어마어미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어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대신 얘는 뭐야? 종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먹은 빵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전성어미가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정답만 보면 4번의 리을에는 선어머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지금 얘기 들으면 먹은 밖에 없으니까 선어머어미가 없잖아요. 근데 현재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리을에 보면 문장이 이렇게 나오지. 그와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은 우리 삼촌이야. 그러면 리을 자체는 이미 시대가 뭐야? 밥을 같이 먹은 시점이 이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잖아 이미. 그러니까 얘가 현재 시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거 시대를 나타내는 은이 관형사형 전점에 쓰였다. 이렇게 바꿔야죠. 그래서 리을에서 잘못되는 거는 현재 대신에 과거로 바꾸면 돼요. 그죠? 왜냐면 문장 자체를 볼 때 밥을 먹은 시점이 이미 과거니까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넘어갈게요. 14번은 지금 견문장에 가는 건데, 만약에 고3 형태의 수준이라면 견문장이나 문장에 짜임새 나온 건 통상적으로 3점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중3 때는 되게 쉬운데 고3 보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견문장 자체가 주어 서술어가 2개인 걸 견문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개짜리 견문장 형태로 문장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3개짜리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거 조금 안고 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1번에 보면 A와 B에는 동일한 문장성을 쓰인다. 빨간이 뭘 꾸며줘? 꽃을 꾸미고 세리생일이 꽃집을 꾸며주죠. 그럼 명사 꾸미는 건 뭐라 그래? 관형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둘 다 지금 빨간과 세리생일 안에 주어가 없잖아요. 자, 언면을 선택하는 주어는 보통 격조사가 뭐가 붙죠? 언면 왜 선택한 거? 공부도 안 하면서. 내 공부하면서 언면 선택해. 이나 다가 들어가는 게 보통은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은는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뒤에 이제 객천을 표현할 때도 얘기할 건데 은이나 는이나 아니나 도나 까지나 이런 것들은 보조사예요. 다. 그리고 이런 보조사들은 격조사들이 대신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거 듣고 싶으면 방학 때 언매 특강을 들으세요. 언매하는 분들은 책 엄청 두꺼운 걸로 겁니다. 다 못해요 어차피. 그 이론을 가미해서 1년에 보라고 이론 좀 두꺼운 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애들이 그러더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게 무슨 그거잖아요. 그 뭐지? 지금 특강들을 본다면 책이 뭐지? 그거 뭐 왓칭했는데 왓칭 한 번에 되게 많이 써갖고 왓칭 다 해봤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 왓칭은 올해 12월에 새로 나온 왓칭 교재고 구성이 좀 달라요. 문제도 다르고. 그래서 이전에 문법 대비 1학년 때 했던 왓칭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세요. 2번. 시와 뒤에서 아는 문장에서 다른 문장성 쓰인다고 했는데 시는 지금 뭐가 붙었어요? 이가 붙었죠. 마지막에 밑줄 다음에. 그러면 시는 뭐가 되는 거야? 시는 주어로 쓰인 겁니다. 근데 D는 뒤에 뭐가 나왔어? 는으로 끝났잖아. 그럼 이거 뭐하고 되게 비슷해?
B에 나오는 새로 생긴 니은, 는 이거 똑같잖아요. 얘는 뭐에 쓰인 거야? 영어로 쓰인 거야. 뒤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장 성분 쓰인 게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의 주어는 뭐야? 가족이 기다린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의 주어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가 안겨있는 문장의 주어는 밖에 쪽 얘기하는 거지. 밑줄에 앞에를 보면 명재가 몸살이나 축구 연습을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명재가 주어가 되겠죠. 명재에 가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3번에 볼 때 주어가 달라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정답입니다. 안겨있는 문장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쉽게 가면 이런 거잖아. 하나 쉽게 보면 영어가 빨간 꽃을 산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얘가 뭐예요? 꽃이 빨갛다가 지금 있는 문장인데 이렇게 된 문장이 하나 있는 거고 영어가 뭐한다? 꽃을 산다 이렇게 된 문장이 있는 건데 이 문장이 여기 이렇게 안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긴 문장이라는 거고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해요?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야기 패턴을 보면. 그러니까 아는 문장이 밖에 있는 거고 안긴 문장이 안쪽에 있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에 볼 때 A는 일단 관용어라고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도 어때요? 새로 생긴 뒤에 나오는 왔다는 이에 기다리는 다 뭘 구매해도 뒤에는 명사 구매죠. 그럼 얘도 관용어죠. 그럼 동일한 문장 성분을 쓰인 게 맞죠. 근데 5번 F는 주어가 같은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어가 달라요. F만 볼까요? F로 보면 이렇게 나왔죠. 문장이 시합에 나갈 아이를 병원을 보냈다. 시합에 나갈 아이를 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면 지금 시합에 나간 건 누구야? 아이죠. 그럼 이 문장은 아이가 시합에 나가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으니까 얘가 주어잖아요. 그 다음 아이를 병원으로 보낸 게 누구야? 하늘이 있죠. 그러면 하늘이가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 이렇게 된 문장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서로 어때요? 달라요 이미. 그러니까 주어가 같은 두 개의 문장이 아니라 다른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죠. 앞에 하늘이가 있으니까 F에서 밑줄에서 하늘이를 빼보는 거죠. 안 그러면 문장이 어색하잖아. 하늘이 시험에 나갈 아이를 하늘이가 병원을 보냈다. 이상하잖아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15번. 15번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일단 이런 거잖아요. 객체 높임이라는 게 한번 같이 이렇게 주체 높임과 연결시키면 주체 높임이라는 거는 주어를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객체 높임은 주어 자체가 아닌 거를 높이는 거니까 다른 걸 하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는 건데 보통 목적어는 뭐가 붙어? 조사가 볼 때 의나 의리 붙는 거고 부사어는 애나 에게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높임일 때니까 얘는 뭐로 바뀔 수 있어요? 행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격조사를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스승님에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풍륜이.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1, 2, 3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왜? 을륜이 붙을 수 없잖아. 스승님을 그려두고 이렇게 안 될 거니까 최소한 목적어에 을을 붙는 것만 알아도 4, 5번에 절대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기억의 조건을 이제 맞춰보면 그리고 니은을 이제 맞춰보면 득과 고사인데 득이라면 어간이면 마지막에 디귿을 끝났잖아요. 디귿을 끝날 때는 위에 있는 설명대로 뭐라고 나와? 디귿, 지읒, 치읒일 때는 잡을 써라 라고 나왔죠. 그러면 정답 1번으로 굳어지겠죠. 그 15번 문제가 제일 쉬워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가면 내년도 11월밖에 안 남았는데 상현이 어디 그거 봤나? KBS 뭐 가요대전 이런 거? 아니 그런 세대가 아니야? 나는 봤는데 베이비복스 몰라? 아무도 모르고 베이비복스 몰라?
평균 연령 40대 아이들 몰라? 40대 여 아이들 14년 만에 등침 드연이 알아 그런 거? 그쵸. 그런 거 나만 알아.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애들이니까 어머 쟤네들 다시 나왔어 이러고 저는 그러고 보는 건데 이런 건 니네 20년 뒤에 하겠죠? 그죠? 니네도 한 30년 정도 다 돼갖고 뒤에 어머 저 BTS 오랜만에 웬일이야? 완전체 어머 오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저처럼? 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제 딸은 아줌마들 나와서 예전에 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줌마들 누구야? 그렇죠. 우리 애는 그쵸. 모르는 애들이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 보면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나이 차가 너무 심한가? 우리 애하고 나하고 나이 차가 35살밖에 안 나는데. 그 정도면 거의 뭐 친구지. 그죠? 50년 안쪽은 다 친구예요. 고3 올라가서 엄내는 반드시 두 가지는 나옵니다.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서 중간에 빠질 때도 있는데 중세국어가 실제 수능에서 중세국어와 음운, 반동, 발음법 이게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발음법이 다른 걸로 대체될 때는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 뭐 맞춤법 이런 거 경기시켜서 나올 때인데 그게 어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꼭 들어가는 거 품사. 품사는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 나올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해놔야 돼요. 사실상. 자, 그 다음 이제 비문학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없으면 제가 할 겁니다. 그 16번부터 30번까지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번이면 25번이요? 자, 그 25번 한번 볼까요? 이제 불법이 끝났으니까 세팅 다시 하시고 25번은 일단 뭐를 생각해 봐야 돼? ABC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죠. 왜냐면 ABC가 뭔지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자, 힌트는 A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 지금? 모분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BC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쭉 기저층 표피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가 뭐예요? 피부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1문 단위기에서는 딱히 뭐 이런 모근에 연결되는 게 안 나오니까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문단부터 봐볼게요. 자, 그렇다면 사마귀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그 대답은 색소줄기 세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세포는 자외선 등을 흡수해서 멜라닌을 만드는 색소세포의 근원이 되는데 색소줄기 세포는 모근 주변에 존재한다. 나왔죠? 하나. 그러면 얘가 모근과 연결되니까 A 자체가 뭐가 돼요? 당연히 색소줄기세포가 돼줘야 돼요. 일단 A는 찾았어요 지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보세요. 질문을. 필요에 따라 세포 분열하면서 표피의 기저층까지 이동해서 색소세포로 변한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지. 표피의 기저층으로 이동하면서 색소세포로 변한다. 그러면 B 아니면 C가 반드시 색소세포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나 색소줄기 세포 중에는 세포 분열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색소세포가 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실패한 세포가 바로 모반세포이다. 그럼 BC 중에 하나가 모반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는 색소세포라는 얘기고, 모반세포는 멜라닌을 만들어 축적하는 성질이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세포 분해해서 덩어리이면 사마귀가 된다. 그럼 지금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게 뭐야? C죠. 얘가 덩어리로 지금 되어 있잖아. 각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C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모반세포가 돼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 B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색소세포가 되는 거죠. 찾았죠? 정원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저도 이렇게 푼 거예요. 그럼
1번에 볼 때 A가 세포분해에서 P의 가장 아래에 있는 세포까지 이동하면 색소세포가 된다고 지금 방금 두 번째 문단 읽었죠? 정답 아니죠? 근데 2번에 각질과 연결되는 건 지금 두 번째 문단에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문단 조금 더 볼게요. 사막의 세월이 지나도 기본적으로 색이 변하지 않고 같은 부위에 계속 존재하는데 햇볕으로 인해 피부가 튼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색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차이가 난다. 그 예는 무엇일까? 피부가 햇빛하면 자외선 영향받은 색소세포가 멜라닌을 만들고 이로 인해 피부가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데 이때 피부에서는 기저층에 있는 세포가 세포분해를 하면서 표피의 세포를 표면을 밀어내고 피부의 표면에 도달해 각질된 세포가 때가 되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피부 표면에 도달하면 B가 각질도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가 된다? 때가 된다. 그래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B하고 C는 모두 멜라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모반 세포는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줄에 보면 모반 세포는 멜라닌을 만든다. 나와주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 아까 네 번째 줄에 자외선의 영향을 받은 색소세포가 멜라닌을 만든다. 이러니까 B하고 C는 둘 다 멜라닌을 만들 수 있죠.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 다음 네 번째, 지금대로 본다면 방금 전에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자외선의 영향에 대한 얘기를 방금 봤잖아요. 색소세포가 자외선의 영향을 받으면 B가 자외선의 영향을 받으면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뭐라고 나와서 멜라닌을 만들고 그죠? 이렇게 멜라닌 자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피부 자체가 어두운 색이 된다고 흐름대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4번에 자외선 영향을 받으면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거죠. 피부가 어두운 색을 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는 무조건 어두운 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 4번 나오겠죠. 그 다음 5번은 안 봐도 너무 뻔하지 않아요? 사마귀가 장면이 죽으면 죽었잖아. 그럼 떨어져야죠. 아니면 작아지거나 성장은 안 하는 건데 아니면 색이 더 엷어지거나 왜? 죽었으니까. 5번은 확인 안 해야 돼요. 물론 이게 네 번째 문단에 마지막에 잘 나와줘요. 모반 세포가 노화해 세포 자신이 죽는 아포토시스가 일어나면 색이 엷어지거나 크기가 작아진다. 왜냐면 분열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작아지는 게 정상적이잖아. 근데 이거는 위의 형태도 볼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건 뭔가 축적되고 분열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건데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작아져야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죠? 자, 44번은 보긴 할 건데 44번 제외하고 질문하고 누나한테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28번? 자, 28번 볼게요. 28번은 기억기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본 건데 기억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억 자체를 보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근데 소멸시효 자체가 중단되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 소멸시효 자체가 중단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에 유리한 거야? 권리자한테 유리한 거죠.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거죠. 소멸시효를 중단한다는 거는 거기 나오는 그 세 번째 문단에 10년보다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1문단에는 갑이 뭐 할 거야? 을한테 야! 상환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중단된 시점에서는. 그죠?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5분밖에 없잖아요.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했음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면 당연히 뭐 할 거야? 권리자가 법적으로 이익을 받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단해서 권리자가 더 오랫동안에 상환하라고 1문단이 있는 애처럼 을한테 얘기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렇게 중단하면 권리자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어서 더 오랫동안 뭐 할 수 있다.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게 기본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런 거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 야, 이번이 제일 말이 안 되죠. 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자가 더 이상 갚으라고 상환하고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이 가장 권리자가 권리 행사가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면 안 돼요. 그러면 4번도 마찬가지잖아.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소멸시효 진행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근데 제한되면 이거 왜 중단해? 말이 안 되지. 뒤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돼야지. 오히려 바꿔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무조건 여기 있는 거예요.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기억을 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거에 혹시 더 질문할 거 있나요? 자, 하진 않겠지만 백석은 무조건 중요한 선생님이에요. 이거 또 나오잖아요. 백석 2학번 엄청 잘 나오죠. 자, 44번은 한번 보기를 봐보세요. 자, 보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시간 너무 오버하면 소연이가 또 짜증낼 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10분만 오버되면 소연이 표현이 안 들어요. 자, 명월은 혹시 근데 명월의 뜻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명월 빼고 명월. 그렇죠, 밝은다. 아우 잘했어요. 소연이 단어 좀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과는 상관이 없죠. 임진왜란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다양한 상징적 소재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어지러운 나라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임금을 밝은 달에 빗대는 등의 특정 이미지를 지닌 자연물을 통해서 우국 충정을 드러내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현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구체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명어림이라는 작품 자체는 배경 자체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했다고 나오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때는 시간이나 시간 자체가 있는 시기란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명월이라는 다른 임금의 비유에다가 나오잖아요. 보통 해나 달 같은 경우나 별 같은 경우를 임금에 보통 비유 많이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우러러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하나씩밖에 없는 존재니까 왕의 비유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고전에 보면 해나 달 자체가 이렇게 떠 있어.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구름이 있어. 그러면 빛이 뭐 할 수 없어? 밑으로 내려갈 수 없죠. 그래서 이 구름을 보통 뭐로 먹어? 단신대로 비교한 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빛을 가르면 밑에 있는 애들이 죽을 거니까요. 그럼 밑에 있는 이런 나무들이나 풀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건 당연히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얘를 왕이다 비유한다면. 이런 식의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고전들에 보면. 이거는 기본 라인의 도식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나온 게 자연 자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 우국 충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같이 나와요? 현실 회복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면 현실 회복의 소망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는 거야? 평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또는 전쟁의 불안전을 벗어나 안정된 삶, 이런 거 연결되는 거니까 이 자연은 자연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전부 다 뭐냐면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쓴 거예요. 얘도 지금 비유잖아요. 여기 있는 자연들 자체는 전부 다 비유라는 얘기죠. 그럼 1번에 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 선생님만 그냥 보면 되는데 하룻밤 찬바람에 1번에 보면 나오잖아요. 찬바람에 뭐가 나온다? 문 자체나 소리가 왔다고 묻는 것에서 훈련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일단 여기만 가지고 보기를 보면 얘랑 맞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자연은 흉을 드러내거나 현실 회복의 소망을 드러낸다고 나오는데, 문이나 소리는 훈련 현실이면 이거는 이 두 개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보기만 조건에서 1번이 정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추정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연결된 것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음성에 나온 게 6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딱 6줄 정도에서 7줄까지만 해석을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달아, 밝은 달아, 푸른 하늘에 떠있는 달아, 얼굴은 언제라며 밝기는 누가 시켰는가?
서산에 해가 숨고 긴밤이 침침한데 청렴을 열어놓고 도경을 닦아내니 일평광위에 한 조각의 빛이 팔방으로 다 밝았구나.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어보면 달 자체가 하늘에 나면서 세상 자체가 뭐한다? 밝아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 지금 보면. 그 다음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왔는가? 서리가 왔는가? 즉 눈이나 서리가 왔다 라고 하고 그 다음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와서 뭐라 나왔어? 세상이 백옥경이 되었는가? 이게 오면서 세상 자체가 이렇게 백옥경으로 변했다. 이렇게 된 거죠, 해석을 보면. 그러면 세상이 밝고 달이 때문에 밝은 거고 그 다음에 눈서리 자체가 와서 세상이 하얀 형태로 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백옥경이라는 게 정확하면 천상계에 있는 궁궐이 얘기한 거지만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세상 자체가 되게 천상계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그게 뭐 때문이야? 하얗게 세상을 밝게 했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눈이나 서리가 온 것처럼 밝아졌어 이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눈이나 서리는 다 뭘 비유한 거야? 밝음, 쉽게 얘기하면 흰색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신원권한이나 뭐 혼란현실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진짜 그리고 눈이나 서리가 온 게 아니라 눈이 왔을까? 서리가 왔을까? 이렇게 밝은 달빛이 오니까 백옥경이 된 것처럼 참 밝아요. 이렇게밖에 의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죠. 이렇게만 하죠. 그러니까 정답 1번. 그래서 고전 시가 같은 거 볼 때 이게 현대어플레이 좀 많이 해주고 뒤에 어휘플레이 해주지만 문맥의 흐름대로 봐요. 문맥의 흐름대로. 그리고 이것도 이 밑줄만 보면 이게 실용권한인지 아니면 밝은 이런 걸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위에하고 밑에를 같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문맥 전체 흐름대로 본 거예요. 그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연결되는 얘기들은 소설이든 산문이든 시든 무조건 중요합니다. 걔하고 연결된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자, 오늘 정원에게 마지막 질문. 자, 임진왜란 때 왕은 누구죠? 항상 공부하세요. 선조. 이게 참,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